여러분은 요즘 자녀들 전화를 얼마나 자주 받고 계십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내 생각은 하는지, 혹시 무슨 일로 나를 찾게 되진 않을지, 혹시라도 그게 마지막이 되면 어쩌나 하고 말이죠. 지난달 저는 병원 입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더니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간 뒤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창밖에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병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저는 멍하니 누워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죠. 혹시나 자녀 중 누가 전화를 하지 않을까,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진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이상하죠. 그 흔한 문자 하나,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제가 위독하다는 사실을 병원 측에서 모두에게 전달했다는데 그 누구도 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가족분들은 언제 오세요? 그 말에 저는 웃는 얼굴을 지으며 출장 중일 거예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죠. 아버지, 출장 중이라 못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요, 평생 저희한테 하셨던 간섭이나 잔소리를 생각하면 병문안 가는 게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몸 빨리 회복하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래도록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말을 잃었습니다. 제 잘못이 뭘까? 60년 넘게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왜 그들은 제 곁에 오지 않는 걸까? 그 순간 느꼈던 외로움과 배신감은 심장 발작보다 더 아팠습니다. 정말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병실 창가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제 눈물과 섞여 흐르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결국 저는 혼자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라 여겼던 아이들이 제게서 가장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을까요? 하지만 더 가슴 아픈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관계 막을 수 있었단 겁니다. 제가 진작에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그 핵심 원칙을 알았더라면 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멀어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간절히 전하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가 어떤 상태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룰 이야기들은 여러분의 가족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병실에 홀로 누워 자식에게 외면당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진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무너지는 순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확한 지식과 올바른 실천을 배운다면 우리는 그 고통스러운 미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은 단지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생긴 오랜 상처를 치유할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날 병실에서 저는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중학생이었을 때 일입니다. 자율학습을 마치고 늦게 귀가한 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냐? 밖에서 쓸데없는 짓 한 건 아니겠지?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다 늦었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 아빠가 더 잘 알아. 요즘 성적 보면 딱 알겠다. 그 말에 아들은 말없이 방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이런 말들을 자녀에게 자주 하시진 않으셨나요? 그 친구 별로야. 너는 걔랑 어울리지 마.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나중에 하고 일단 안정된 직장이 먼저야. 이건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이 말들이 그때는 사랑이라 믿었고 진심으로 자녀를 위한 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니 깨닫게 됩니다. 그 말들이 결국 자녀의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든 이유였다는 것을요. 여러분,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와의 관계도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어릴 적엔 보호와 지도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믿음과 거리두기가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녀는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는 여전히 사랑이라고 믿지만 자녀는 그걸 간섭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제가 77년을 살아오며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온 독립된 존재입니다. 자신만의 생각과 가치관,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내가 낳았으니, 내가 길렀으니, 내가 더 잘 안다며 자녀의 삶을 내 방식대로 이끌려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자녀는 점점 말이 줄어들고 상담보다는 회피로 일관하게 됩니다. 결국엔 연락도 줄고 어느 순간부터 멀어진 관계가 더는 되돌릴 수 없게 되죠. 이런 상황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 친구 박노인은 이제 80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분은 아들이 의사가 되길 원했습니다. 의사가 돼야 안정적인 삶을 살지. 그게 너를 위한 길이야. 아들은 음악을 하고 싶어 했지만 아버지의 바람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의사가 되었죠. 겉으로는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우울증이 깊어졌고 결국 40대 중반에 병원도 가정도 모두 내려놓고 다시 음악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 아들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저에게 안정된 삶을 주셨지만 제 영혼은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박노인은 한동안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조종하려 하진 않으셨나요? 혹시 이건 다 너를 위한 거야 라는 말을 자주 하시진 않았나요? 그 말의 본질이 정말 자녀였는지 아니면 내 기대는 아니었는지 이제는 정직하게 되돌아볼 시간입니다. 사랑은 존중이라는 이름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간섭이 아닌 지지를, 통제가 아닌 믿음을 우리 자녀는 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다시 바라보게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나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했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자녀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그것이 자녀에게는 짐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한 부부의 사연입니다. 제 이웃이었던 김영선 씨 부부, 두 분 모두 75세입니다. 서울 관악구에서 40년 넘게 살며 단 한 명뿐인 아들 정우를 키우셨죠. 김 씨 부부는 말합니다. 우린 아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어. 좋은 대학, 좋은 집, 좋은 직장, 모든 게 아들 몫이었지. 실제로 그랬습니다. 정우 씨는 명문대를 졸업했고 대기업에 입사해 고속 승진도 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처럼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결혼도 부모님이 정해준 맞선 상대와 했고 신혼집도 부모님이 사준 전셋집에서 시작했죠. 겉보기엔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정우 씨가 모든 것을 놓고 사라졌습니다. 회사는 물론 가정까지. 연락도 흔적도 없이 김 씨 부부는 실신하듯 쓰러졌습니다. 아들 없는 삶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1년 후 정우 씨는 제주도의 작은 목공소에서 발견됐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작은 나무 상자를 만들고 있었죠. 그는 부모님께 단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평생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라도 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 씨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침묵하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두 분 모두 심한 건강 악화를 겪으셨습니다. 우울증과 고혈압이 한꺼번에 왔고 입원도 여러 차례 하셨죠. 김영선 씨는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이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아이를 만들려고 했던 거야.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하지만 의외로 이런 상황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의사 돼야지. 대기업 아니면 결혼은 안 돼. 내 꿈은 나중에 해. 지금은 현실을 봐야지. 이런 말들이 자녀의 인생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짜 삶을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는 때때로 자녀의 실패를 대신 막아주려 합니다. 그 실패가 너무 아플까봐, 자녀가 상처받을까봐 미리 방향을 정해주죠. 하지만 실패 없이
성장은 없습니다. 자녀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었을까요? 혹시 우리 마음속엔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라는 기대와 집착이 숨어 있진 않았을까요? 그 기대가 결국 자녀의 날개를 꺾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의 바람은 방향이 되어야지 굴레가 되어선 안 됩니다. 우리는 자녀가 자신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도록 등을 밀어주는 사람이지 그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성공한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진짜 사랑으로 전해지기 위해선 지금 이 순간 간섭과 집착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 좋은 직장을 왜 포기하냐고요? 전 그냥 매일 출근하는 아침이 너무 슬펐어요. 이 말은 제 막내딸이 직장을 그만두고 세계 여행을 떠나겠다고 했을 때 저에게 한 말입니다. 처음엔 충격이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던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만에 들려온 말은 이제 그만두고 배낭 하나 메고 떠나겠다는 거였습니다. 미쳤니? 처음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좋은 직장을 포기한다니 어떻게 그렇게 무모할 수 있느냐고 혼잣말처럼 계속 중얼거렸죠. 그때 제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돈이 부족한 삶이 두렵지 않아요. 진짜 두려운 건 내가 아닌 삶을 평생 사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안정은 내가 원했던 인생에 필요한 것이지 아이의 삶엔 꼭 필요한 건 아닐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 세대는 안정이 전부였습니다. 직장 하나 잡고 한 우물만 파면 성공하는 시대였죠. 하지만 지금의 세상은 다릅니다. 아이들의 기준도 가치도 달라졌습니다. 안정보다 의미를, 높은 연봉보다 즐거움을, 빠른 승진보다 성장을 원합니다. 물론 모든 자녀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아이만의 기준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이의 길을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막아섭니다. 그건 너무 불안정해. 먹고 살 수는 있겠니? 꿈은 꿈일 뿐이야. 현실을 봐야지.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선택이 실패일까요? 우리 기준에서는 그렇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성공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로스쿨에 진학했지만 3개월 만에 자퇴하고 요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분노하셨습니다. 너는 우리 가문의 자랑이야. 요리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서울대는 아무나 가는 줄 아니? 하지만 그 청년은 묵묵히 요리를 배웠고 지금은 미쉐린 1스타를 받은 셰프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건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처음엔 실망하셨지만 결국엔 제 선택을 인정해 주셨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자녀가 진짜 원하는 것은 꼭 안정된 직업이나 높은 지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그 길이 낯설고 불안정하더라도 자신의 발로 걷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경험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면서 배우는 존재죠. 부모가 그 길을 막으면 아이들은 언젠가 부모를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패해도 괜찮다고 믿어주는 부모가 있다면 그 아이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자녀에게 주는 힘은 어떤 재산보다도 값진 선물입니다. 제 막내딸은 3년간 세계를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여행책을 냈습니다. 지금은 작은 여행사를 운영하며 전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차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저는 이제 말합니다. 내가 딸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믿었기 때문에 우린 지금도 가족입니다. 자녀는 안정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우리가 익숙했던 길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자녀와의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괜찮아.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면 돼. 이 말이 저희 큰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날은 겨울비가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의 얼굴은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죠.
아버지 죄송해요. 이번 사업 결국 망했습니다. 남은 것도 없어요. 빚만 수천만 원이에요. 이 말을 하는 아들의 눈빛은 어린아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당당하게 출근하던 모습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속에서 화가 치밀었습니다. 왜 그런 무모한 선택을 했을까? 내가 말리지 않았던가? 그 좋은 회사 그만두고 창업이라니. 하지만 그때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다시 시작하면 돼. 실패는 끝이 아니야. 넌 아직 젊고 이번 경험이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다. 그 말을 듣고 아들이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30이 넘은 성인이 부모 앞에서 그렇게 무너져 우는 모습은 처음이었죠. 그날 이후 아들은 다시 힘을 냈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자신의 작은 회사를 세웠습니다. 처음엔 매출도 없고 직원도 자기 혼자뿐이었지만 지금은 직원 5명과 함께 작지만 안정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건 그가 매주 일요일이면 손주들과 함께 저희 집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실패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셨나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게 내가 하지 말랬잖아. 왜 내 말을 안 듣고 그러냐? 혹시 이런 말들로 자녀의 자존감을 더 낮추고 있지는 않았나요? 우리는 종종 실패를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패는 경험이고 배움이고 기회입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비난도 조언도 아닌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라는 따뜻한 격려 한마디입니다. 그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세상의 어떤 조언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르신, 대전에 사시는 72세 정남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 씨의 둘째 아들은 대학 졸업 후 스타트업에 입사했지만 1년 만에 회사가 망하면서 실직 상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여자친구와도 이별했고 우울증 증세까지 겪으며 하루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정 씨는 그런 아들을 보며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어른이 돼서 뭐 저래? 그 나이에 부모 등골 빼먹게 생겼다. 하지만 정 씨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들 방문을 살짝 열고 차 한 잔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지? 괜찮아. 조금만 쉬어도 돼. 내가 다시 시작할 때 아빠는 언제든 내 편이야.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아들은 다시 조금씩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모아 SNS에 올리기 시작했죠. 그 글이 예상외로 반응을 얻었고 지금은 에세이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내가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스스로 빚을 낼 수 있었던 거야. 부모는 때로 말보다 기다림이 더 큰 힘이 되더라고. 여러분, 실패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건 부모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 이후에 자녀가 들을 수 있는 가장 필요한 말은 여러분이 해줄 수 있습니다. 괜찮아.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널 사랑하고 믿는다. 그 말 한마디가 자녀의 무너진 자존감을 세우고 다시 삶을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디딤돌이 됩니다. 우리는 자녀가 절대 실패하지 않길 바라지만 실제로 필요한 건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말로 전해져야만 합니다. 지금 자녀에게 그 말을 해보세요. 실패해도 괜찮아. 넌 어떤 모습이든 내겐 소중한 자식이야. 그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자녀에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살아보니까 그건 실패야. 이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 말이 진심에서 나왔다 해도 자녀의 귀엔 어떻게 들릴까요? 또 간섭이야. 내 인생인데 왜 자꾸 끼어드는 거야? 오늘 이야기는
김옥순 할머니 74세 광주의 사연입니다. 김 할머니는 50대 중반인 딸과 같이 살고 계십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딸 하나 바라보며 평생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딸이 결혼에 실패하고 이혼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김 할머니는 말없이 딸을 품었습니다. 내 딸 많이 힘들었지. 그리고 딸과 손녀를 위해 새롭게 삶을 꾸려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문제가 생긴 건 딸의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습니다. 딸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다시 직장을 구해서 독립하려고 해. 아이도 데리고 작은 월세방 구했어. 그 말을 들은 김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힘든 세상에 혼자 애를 키우며 살겠다고? 지금 이 안정된 삶을 왜 깨뜨리려 하지?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애도 어린데 무슨 독립이야? 여기서 같이 살면 되잖아. 엄마가 도와줄 테니 그냥 여기 있어. 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며칠 뒤 조용히 짐을 챙겨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 전화 연락도 뜸해졌고 명절에만 잠깐 얼굴을 비추는 관계로 멀어졌습니다. 김 할머니는 말합니다. 나는 정말 딸을 걱정해서 그런 건데 왜 그 애는 그걸 간섭이라고 생각한 걸까? 여러분, 간섭은 내가 옳다고 믿는 길로 상대를 이끄는 행동입니다. 그 안엔 불안, 걱정, 사랑이 섞여 있지만 상대의 선택을 막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반면 응원은 상대의 길을 믿고 지켜보는 마음입니다. 잘못될까봐 걱정되지만 그럼에도 스스로 선택하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 세대는 부모는 자식 인생에 간섭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자녀들은 자신만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통제보다 신뢰, 간섭보다 응원입니다. 제가 아는 76세 정광호 씨는 이 부분에서 놀라운 전환을 경험한 분입니다. 정 씨는 세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첫째는 대기업 과장, 둘째는 공무원, 막내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 정 씨는 막내를 늘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다른 형들은 잘 나가는데 왜 너만 그 불안정한 직업을 고집하냐? 막내가 자신의 작업실을 차리겠다고 했을 때도 그 돈이면 전세나 올려 결혼도 해야지 라며 극구 반대했죠. 그러던 어느 날 막내 아들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평생 아버지 눈치만 보다가 제 인생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정 씨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 씨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나는 왜 저렇게 살았을까? 왜 저 아이의 삶이 내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했을까? 그 후 정 씨는 결단했습니다. 막내 아들의 작업실 오픈날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찾아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겠다는데 이제 내가 막지 않으마. 대신 언제든 힘들 땐 아버지가 뒤에 있다는 것만은 잊지 마라. 그 말에 막내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지금 막내는 자신만의 디자인 브랜드를 만들었고 형들보다 수입은 적지만 가족 중 가장 활기찬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간섭할 땐 나도 힘들고 아들도 나를 피했지. 그런데 믿어주니까 서로 웃으며 얘기하게 되더라고. 여러분,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정답을 알려주는 부모가 아닙니다. 자녀가 자신만의 정답을 찾을 수 있게 기다려주는 부모, 믿어주는 부모, 응원하는 부모입니다. 한 청년이 실패한 사업 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지만 엄마는 언제나 괜찮다고 말해줬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부모의 한마디는 자녀에겐 평생의 나침반이 됩니다. 그 말이 방향을 제시하는 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말이라면 자녀는 더 멀리, 더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신가요? 정답을 주는 부모? 아니면 믿어주는 부모? 내가 해본 삶을 따라오게 하는 부모? 아니면 그들의 삶을 지켜봐주는 부모? 이제는
간섭이 아닌 응원의 시기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응원은 자녀의 마음을 열게 하는 가장 따뜻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자식만 잘 되면 돼. 내 삶은 이미 끝났어. 이제 너만 잘 살아. 그 말은 마치 부모로서의 위대한 사랑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부산에 사시는 71세 이정희 여사는 평생을 세 딸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였습니다. 자신의 옷 하나 사입지 않고 자신의 꿈 하나 꾸지 않은 채 자식들의 성공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죠. 큰딸은 교사, 둘째는 약사, 막내는 IT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모두 잘 자랐습니다. 겉으로 보면 더할 나위 없는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정희 여사의 마음은 왠지 모를 허전함과 외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딸들의 말 한마디로 폭발하게 됩니다. 어느 날 막내딸이 전화를 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제 인생에 엄마를 투영하지 마세요. 엄마가 그렇게 희생하면서 살아온 게 사실 저한텐 부담이에요. 저는 그냥 엄마가 엄마의 인생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은 정희 여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딸들을 위해 희생해왔던 시간이 부정당한 느낌이 들었고 분노와 혼란이 뒤섞였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자식 위해 살아온 게 죄인가? 며칠 동안 마음이 무너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원한 건 희생이 아니라 독립된 엄마의 삶이었습니다. 엄마,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엄마를 위해 살아줘요. 그 한마디가 정희 여사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 여사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좋아했더라? 어릴 때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지. 그리고 수필도 써보고 싶었고 처음엔 부끄럽고 낯설었습니다. 자신에게 돈을 쓰는 것, 자신의 취미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것 모두 이기적인 행동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아노 학원에 다녀온 날 처음으로 마음이 설렜다고 합니다. 선생님 앞에서 도레미를 누르며 웃고 있는 자신을 보며 잊고 지냈던 소녀의 얼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후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고 매주 산을 오르며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오늘 하루가 즐거웠다는 말을 자기 입으로 하게 되었죠. 놀라운 변화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났습니다. 딸들이 자주 전화를 걸어와 엄마, 요즘 뭐 배우세요? 어디 또 다녀오셨어요? 엄마 목소리가 예전보다 더 밝아졌어요. 자신이 더 이상 자녀의 짐이 아니라 함께 삶을 나누는 존재가 되었음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스스로를 놓는 순간 자녀도 부모를 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는 그 부모를 책임져야 할 존재가 아닌 인생의 롤모델로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자식만 잘 되면 되라는 말은 사실 자녀에게 이런 부담을 씌우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반드시 성공해야 해. 내 인생은 없었으니 너는 대신 살아줘야 해. 그 무게는 자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큽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의존이 아니라 독립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고 즐겁게 살아갈 때 그 모습 자체가 자녀에게 가장 큰 위로와 응원이 됩니다. 제가 잘 아는 한 80대 어르신은 은퇴 후 매일 사진을 찍으러 다닙니다. 그리고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도 아직 꿈이 있어. 너도 천천히 찾아도 괜찮아.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그 손자는 졸업 후 자기만의 길을 주저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부터 배우세요. 나의 하루를 기쁘게 만들고 나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연습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세요. 너도 너의 인생을 사랑하면서 살아도 돼.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위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 긴 여정을 걸어오셨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겪는 오해와 상처,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진실까지 함께 들여다보셨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마음을 바꾸고 한 걸음 물러선다면 그 자리에 자녀가 다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랑은 가까움만이 아닙니다. 건강한 거리도 사랑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충실히 살아감으로써 자녀도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게 진짜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녀를 위한 희생, 때론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빛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 자녀는 이렇게 배웁니다. 내 인생도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실패해도 괜찮고 내가 좋아하는 길을 걸어도 괜찮구나. 그런 자녀는 언제든 부모를 찾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길이 헷갈릴 때 그 자리에 여전히 나답게 살아가는 엄마 아빠의 모습이 등불이 되니까요. 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자식이 필요로 할 때 옆에 있어주는 게 부모라고 믿었어요. 이제는 알겠어요. 자식이 홀로 설 수 있도록 한 걸음 뒤에서 기다려주는 게 부모라는 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자녀를 향한 마음에 잠시 멈춤을 걸어보세요.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잘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조용히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답을 찾는 그 순간 자녀와의 관계도 조금씩 따뜻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성공은 자녀가 우리 없이도 잘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해와 사랑, 그리고 따뜻한 거리감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혹시 이 영상 마음에 콕 와 닿으셨다면 지금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이 세상에 또 다른 부모님의 눈물을 멈추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해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임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